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합격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총괄 진행을 맡은 이태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컴퓨터과학과 오리엔테이션의 식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학사 행정 안내를 간단히 안내하고 교수님 및 튜터 소개 그리고 전서윤 조교께서 학과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학사 행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통신대학교는 스마트 강의와 다양한 혜택으로 80만 명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학부 과정은 4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총 2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인 컴퓨터과학과입니다. 대학원 과정도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정규 수업과 계절 수업이 있는데 정규 수업은 정식적으로 학기 중에 개설되는 수업이고 계절 수업은 방학 때, 정규 수업 때 C+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될 경우 재수강하실 수 있도록 개설되는 수업입니다. 교육 매체로는 TV,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를 학습하시려면 홈페이지 아이디를 등록해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왼쪽 하단 홈페이지 이용 안내를 클릭하여 아이디 이용 안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이메일 신청도 동일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등록이 끝나고 로그인 하시면 나의 정보에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노 캠퍼스에서는 온라인으로 컴퓨터과학과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진도율과 강의 목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PC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유노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PC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는 방송대 학부와 운영 방식이 다르게 진행되는 부속기관입니다. 방송대 재학생인 경우 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12학점까지 방송대 학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프라임 칼리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관한 팁도 있으니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 출력과 납부 확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는 계열 2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금은 36만 5,800원이고 교내 장학금도 있으니 많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재 구입은 방송대 출판문화원이나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출판문화원으로 문의하시면 구입 방법에 대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학생통합서비스센터 1577-999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역대학으로 문의하셔서 대학생활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0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과에는 김강현, 손진곤, 이병래, 김형근, 이관용, 김희천,
정광식, 정재화, 김진욱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영근 교수님께서는 지역대학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과 학과장이신 정재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과장 정재화입니다. 온라인 OT가 지금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우선 여러분들의 신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일부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방송대 컴퓨터과학과를 선택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IT와 데이터를 응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응용되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IT와 컴퓨터를 학습함으로써 각각의 사회 전 분야에서 아주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3년 또는 4년간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목표하시는 내용 꼭 이루셔서요. 아주 졸업하실 때 나는 이제는 방송대의 졸업생으로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느낌 가지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대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그러한 학교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국의 13개 그리고 다양한 학습관을 통해서 오프라인 활동들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회도 존재하고 있고요. 일반 대학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활동들, 학생회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향후 며칠 안에 각 지역대학별로 학생회의 임원들의 연락처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연락처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소정의 목적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수님 담당 교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강현 교수님부터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현입니다. 먼저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컴퓨터 이해와 비주얼 시트 플러스 프로그래밍 그리고 컴파일러 구성과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1학기 이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게 될 과목이 1학년의 그 교양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이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이해는 이제 교양 과목이니까 일반적인 컴퓨터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컴퓨터과학과 전공한 학생들은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탁과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지, 컴퓨터 전공하는 학생들은 좀 쉽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그 1학기에 비주얼 시트 플러스 프로그래밍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1학년 때 그 C 언어와 C2 플러스 언어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요즘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 환경이 되고 거기에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2학기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과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진공 교수님께서 담당 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먼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살지요. 여러분도 그러한 꿈을 갖고 우리 학과에 입학 또 편입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충실히 그래서 만족할 만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1학년 때 방금
김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이해라는 과목을 같이 강의합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될 이병래 교수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운영하는 교양 과목입니다. 그리고 2학년에 가면 이산수학이라는 교과목이 먼저 나옵니다. 이번에 2학년에 편입하신 분들은 저를 강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산수학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0과 1로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것처럼 서로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변수, 그런 숫자들, 연속함수가 아닌 이산적인, 그러니까 뚝뚝 떨어졌다는 말이 바로 이산인데요. 그런 것에 관한 수학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이론과 또 컴퓨터의 구성에 아주 기초적인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연속해서 수학 과목이 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포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제대로 들어서 이산수학과 선형대수를 통해서 수학의 또 재미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형대수 과목은 2학기 과목이니까 오늘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4학년에 가면 4학년 1학기에 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아서 여러분은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포함한 정보, 통신, 소위 이제 ICT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기초부터 데이터 통신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TCP/IP는 어떤 것인지 이런 등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 열심히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병래 교수님께서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학과의 이병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컴퓨터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첫 학기에 1학년에 한 과목, 4학년에 한 과목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컴퓨터 이해라는 과목을 앞에서 소개해드린 손진곤, 김강인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할 것이고요. 4학년 1학기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각적인 어떤 현상이나 또는 물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래픽스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3차원으로 모델링된 어떠한 물체를 어떻게 화면으로 옮기는가,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픽 이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손진공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이산수학이나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 공부한 내용이 제가 4학년 1학기에 담당하는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과목에서 기초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시면은 4학년 1학기 때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4학년 2학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학기 잘 적응하셔서 과목을 잘 이수하시고 4학년 때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역할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려고 오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에서의 역할로 바쁘시겠지만은 또 학생이라는 역할을 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에 걸맞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이관용 교수님께서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과학과의 이관용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신입생과 편입생으로 입학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뵈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과학과에서 이루고 싶은 꿈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컴퓨터 과학과에서 많은 교과 과목들을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크게 이제 4가지를 맡고 있는데 1학년 2학기 때 컴퓨터 과학개론, 3학년 1학기 때 HTML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알고리즘, 4학년 2학기에 HTML5를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에 직접 관련 있는 과목이 이제 2과목인데 HTML 웹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HTML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문서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CSS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까지 기본적인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과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면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과목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저를 이제 뵙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직접 뵙지 못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또는 알고리즘 과목은 출석 수업 과목입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희청 교수님께서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신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과학과의 김희청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신입, 편입, 우리 대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4과목이 있습니다. 1학기에 2학년에 자바 프로그래밍이 있고 4학년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 편입생 여러분은 수강 신청하실 때 그 과목의 선후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저도 좋은데요. 제가 4학년 과목 소프트웨어 공학은 어차피 이제 3학년까지 그 우리 컴퓨터 과학과 전공 과정을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들이 이제 듣는 과목이고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론 과목입니다. 2학년의 자바 프로그래밍 과목은 자바 언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과목은 1학년 2학기에 그 C++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언어 C++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자바 과목을 들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 자바가 요즘 가장 퍼퓰러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죠. 그래서 자바 과목을 듣고 제가 이제 2학기에 JSP 프로그래밍이라는 3학년 그 웹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는데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4학년에도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 자바 과목이 4학년에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3학년 2학기 과목에 유닉스 프로그램, 유닉스 시스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뭐 특별히 선수 과목이 있는 건 아니고 역시 그 전에 전공 과정을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은 들으실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대학에 입학하실 때까지는 여러 고민이 있고 많은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텐데요. 부디 처음 원했던 소기의 성과를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빨리 우리 대학 학사 시스템에 빨리 익숙해지시라는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이 차차 경험해 보시면은 아실 텐데 빨리 우리 대학 학사 시스템에 익숙해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일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서 기말 시험 이런 일정은 학기 초에 공표가 되고 그것이 바뀌지 않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유연하게 이게 바뀌거나 봐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일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에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셔도 좋은데 멈춰서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광식 교수님께서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광식입니다. 앞에 교수님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는 제 과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이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과 모바일 앱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신편입생 여러분들은 4학년 모바일 앱 프로그램은 별로 많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을 설명을 드리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게 한 40년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고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기술과 서비스입니다.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에게 개론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폭넓게 내용이 펼쳐져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식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기말 시험, 중간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과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제물 특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스터디나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옆에 있는 학우들과 같이 공부하고 뭐 고민하고 그러면서 3장 정도의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터디 모임에 가입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 그것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제물을 작성해 본 경험이 아마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여러분들이 2학년 편입생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구조는 빅데이터 이전에 더 프리미티브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자료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이 컴퓨터과학 개론을 듣게 되는데, 그 컴퓨터과학 개론은 이관영 교수님과 제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반씩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해서 4학년까지 될 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중요 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우리 4년 동안 컴퓨터과학과에 들어와서 무엇을 배울지, 뭐 이것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과 함께 오프라인 모임, 특히 스터디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학 편입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재하 교수님께서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과목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 4년 동안 3번 만나 뵐 예정인데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인터넷과 정보사회라고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원리와 함께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어떤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일종의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무슨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하는 대표 기술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 있고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웹브라우저에서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다양한 하드웨어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4학년 2학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학년, 3학년, 4학년 여러분들 그때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욱 교수님께서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욱입니다. 먼저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1학기에는 이제 두 과목이 있습니다. 3학년에 운영체제 과목이 있고 4학년에 컴퓨터 보안 과목이 있습니다. 운영체제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CPU를 어떻게 할당받고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받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다루는 컴퓨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요즘에 이제 보안이 워낙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 내려가서 암호학에 대한 내용도 가볍게 소개를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2학기에 넘어가면 이제 2학년 과목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과목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C나 C++, 자바 같은 과목을 배우실 텐데 그러한 언어들이 실제로 더 밑단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좀 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과목들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오셨으니까 원하시는 공부 마음껏 하시고 이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여러분들의 학업에 큰 도움을 주시는 튜터분들의 담당 교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 C 프로그래밍,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 2학년의 경우 이산수학, 자바 프로그래밍, 3학년의 경우 알고리즘, 운영체제 교과목을 튜터 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서윤 조교께서 학과소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컴퓨터과학과는 첨단 IT 기술, 컴퓨터 과학의 학문적인 능력 배양, 경쟁력 있는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분야, 시스템 분야, 자료 운영 분야, 하드웨어 분야,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 전산 수학 분야,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하시게 되시면 다양한 기관들이 진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구소,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통신 및 서비스 등 전문 업체에서 활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학과 관련 정보들은 학과 홈페이지 cs.kno.ac.kr 들어가시면 학과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업에 필요한 학사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신청. 수강 신청은 학사 정보 들어가시면 수강 신청 변경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수강 신청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 학기당 18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시고 수강 과목은 학년별로 자동으로 지정되나 다른 과목으로 변경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는 이 3번 버튼 수강 신청 완료 이 버튼 누르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다음 학기는 반드시 3번 이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수강 신청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에는 온라인 수업, 출석 수업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은 로그인 하시고 나의 정보 들어가시면 학습하기 누르시게 되시면 유노 캠퍼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수강 과목 리스트 학습하실 수 있으시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의 정보 들어가시고 학습 자료실 누르시게 되시면 유노 캠퍼스 창이 뜨게 되는데 강의 검색에서 원하시는 과목 검색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출석 수업 두 번째 유형인데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한 학기당 두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수업 시간은
한 과목당 6시간, 시험은 1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업 일수는 보통 주간시 2, 3일, 야간시 6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날짜는 지역대학마다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성수, 지역은 평일반 1, 2학년이, 주말 야간은 3, 4학년이 수업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남부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평일반은 3, 4학년, 주말 야간은 1, 2학년 수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이 어려우시면은 장소 변경이나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 장소 변경은 가까운 지역으로 변경하시고, 인터넷 변경 기간은 출석 수업 시작 15일 전까지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 변경 희망하시면은 지역대학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신청은 수강 신청 기간 또는 이후에 별도 변경 기간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평가. 평가는 저희 중간평가 30%, 기말평가 70% 차지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말평가는 전 과목을 객관식으로 보시게 되시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6월 16일 일요일에 예정이며, 3, 4학년은 그 다음 주 6월 21일 일요일에 예정입니다. 장소는 각 지역 대학에서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과제물, 두 번째 출석 수업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과제물은 출석 수업을 받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데, 기간은 3월 말, 1학기 기준으로 3월 말, 4월 중순에 제출하셔서 평가받으실 수 있으시고, 출석 시험 같은 경우는 출석 수업 하시고 일반적으로 다음 주 주말에 출석하셔서 시험 보시게 되는데, 주간식으로 보십니다. 유의사항은 출석 수업 시간 중 2시간 초과 결석하시면은 출석 수업 응시 불가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수업 참석을 못 하신다 하시면은 아까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신청하셔서 6월 7일 날 시험 보시면은 대체 가능합니다. 출석 수업 교과목 중에 실험 실습 교과목이 있습니다. C 프로그래밍, 비주얼 C++,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이 교과목들은 출석 수업 하시고 과제물로 제출하셔서 평가받으실 수 있는 교과목들입니다. 1학기 기준으로 과제물 교과목은 1학년 컴퓨터에 의해 사진에 의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 2학년 생활과 환경, 세상 읽기와 논술, 3학년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운영체제 HTML 웹 프로그래밍, 4학년 생활과 건강,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 교과목은 1학기 기준 1학년 데이터 정보처리 입문, C 프로그래밍, 인터넷과 정보사회, 2학년 한국사에 의해 비주얼 C++ 프로그래밍, 이산수학, 자바 프로그래밍, 3학년 디지털 논리회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알고리즘, 4학년 컴퓨터 그래픽스,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교과목별 전공 부분 및 평가 방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신데, 이것은 1학기만 나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20학년 개설 교과목 공지사항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졸업. 저희 학교는 졸업 소요 학점이 총 140학점입니다. 1학년 신입생 기준 교양 24학점, 전공 51학점은 필수로 채우시고 나머지 학점은 교과 구분 상관없이 채우시면 됩니다. 2학년 편입생. 편입생 같은 경우는 편입 인정 학점을 받게 되는데 2학년은 편입 인정 학점, 교양 18학점, 전공 17학점 포함하여 교양 24학점, 전공 60학점 필수 채우시면 됩니다.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는 교양 36학점, 전공 34학점 포함하여 교양 24학점, 전공 69학점 채우시면 됩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편입 인정 학점으로 교양은 다 채우시고 되셔서 채우실 필요가 없으신데 전공 같은 경우는 35학점 필수로 채우시고 나머지는 교과 구분 상관없이 채우시면 됩니다. 저희 학과는 논문과 논문 대체 두 가지 유형 다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논문 대상자는 84학점 이상 취득자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논문 대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재학 중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관리에 대해 안내드리면 일단은 성적 등급은 4.5점 만점으로 각 등급 간에 0.5점 차등 구분됩니다. 재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 재수강은 기이수 과목 중 10불 이하 과목만 재수강 가능하시게 되시고 F학점은 인정 안 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절 수업 같은 경우는 재수강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수한 성적 10불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과목 총 9학점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설 교과목 학예, 동계로 나누게 되는데 학예는 2학기 교과목 중 일부, 동계는 1학기 교과목 중 일부가 개설됩니다.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아니고 학기마다 개설되는 교과목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소개드렸던 튜터분들이 있는데 저희 튜터분들은 로그인 하시고 개인정보 하단 부분에 튜터 지도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은 튜터분들이 학습 내용 및 방법 지도 질의해주시면 응답해주시고 전공 과목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도 해주십니다. 학생 관리를 해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튜터 특강 공지는 튜터 카페 사이트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 Q&A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Q&A 시간을 교수님들과 한번 같이 가져볼 예정입니다. 제가 몇 개를 보니까 가장 도드라지게 많은 좀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석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석 수업은 한 학기마다 전공 과목 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지역 대학에서 나오셔서 특정 시간 동안 총 과목당 6시간씩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출석 수업을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라고 하면 학기 말쯤에 있는 여러분들 출석 수업 대체 고사를 치르시면 됩니다. 이 출석 수업은 대략 일정이 모두가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속 지역 대학의 수업 조교실 이런 곳에 전락을 하셔서 대략 수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일정을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이때 전 지역에 저희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과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뭐 튜터 또는 죄송합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죄송합니다. 강사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니까요. 먼저 수업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딴 분이 하셔서 손진건 선생님. 네, 출석 수업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뭐 다른 그 직장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꼭 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냥 온라인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수업 효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마다 출석 수업 일정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지역에서 출석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에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다른 지역 대학에 어느 곳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서울 학생이 춘천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강의 듣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네. 뭐 기침도 하고 그러셔서 학과장님께서 지금 잠깐 저한테 패스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을 또 한번 살펴보시죠. 출석 수업 말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질문 하나가요. 네. 한 분이 기침하지 말라고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 최근에 핫 이슈인 그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니라서 네, 죄송하고요. 그 파이썬에 관련된 좀 질문을 해주신 질문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이썬 과정은 프라임 칼리지의 비학위 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컴퓨터과학과 정규 교과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프라임 칼리지 비학위 과정에서 이수를 하시면 저희 과의 그 전공 과목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학점이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교과목들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지금 교수님들과 상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뭐 한 3년 정도 안에 하나 둘씩 교과목을 바꿔갈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정되어 있고 이후에 뭐 차년부터 하나 둘씩 조금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질문. 코로나. 출석 수업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그렇게 제가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기침이 잘 나요.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금 출석 수업 일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그걸 질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누구도 지금은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빨리 이게 진정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 대학 차원에서는 이제 선도적으로 우리 그 졸업식을 이제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출석 수업도 이제 그 지금 현재로는 3월에 한 2주 정도는 지금 연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출석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도 좀 이렇게 잘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 상황을 봐가면서 그 연기 또는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석 수업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체 고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출석 수업을 못한 분들은 그러니까 출석 수업이 지금 그 성적이 30점이잖아요. 그 30점에 해당하는 그 시험이나 과제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한 6월 초쯤 그때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거 이제 학사 일정을 보시면 그때 이제 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대체 시험이나 대체 과제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아까도 그 교수님들께서 출석 수업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바이러스가 뭐 그냥 아주 장기간 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이제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되고 나서 바로 우리 대학의 모든 오프라인 행사, 뭐 출석소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과 또 여러 가지 뭐 학술 MT라든지 그런 그 오프라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에 온 학통대가 처음인데 온라인 수업은 어느 경로에서 진행 시작되는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이산수학의 난이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학사 안내랄까 거기서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학사 정보 들어가셔서 네. 학습하기 누르시면은 유노 캠퍼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로그인 하셔서 학습하기 누르시고 학사 정보 누르시고 학습하기 누르시면은 유노 캠퍼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노 캠퍼스에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유노 캠퍼스로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를 직접 볼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산수학 난이도 그리고 뭐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리고 수포자라서 중학교 수학 과외라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런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저로 하여금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하네요. 뭐 가외라도 받아볼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너무 주입식이랄까 뭐 이렇다면 이참에 새로운 차원에서의 수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강의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모르는 거 그때그때 찾아서 다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혹시 예습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거보다 교재를 좀 먼저 보셔서 거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에 대해서 또 저도 제가 말할 게가 없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대학에서 동영상 강의 듣는 간단한 방법은 일단 그 모바일이든 PC든 브라우저에서 주소 아래 ucampus.knou.ac.kr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자기 자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누구나 쉽게 자기가 수강한 과목이 더 나열돼 있고 하니까 쉽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ucampus.knou.ac.kr입니다. 모바일도 가능하고. 이거 제도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동영상 강의는 기간별로 들어야 하는 분량이 있는지 아니면 기말고사 전까지 자유롭게 들으면 되는지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말고사 전까지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 학교가 학사에 대한 제도를 조금씩 지금 고쳐 나가고 있어서 아마 뭐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후년 정도면 아마 특정 시간 내에 들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겨날지는 모르니까요. 그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벼락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한 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그때 조금 들으셔서 좀 뭐랄까 기말고사의 대비를 한 학기 내내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들은 강의는 물론 여러 번 다시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횟수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도 혹시 답변 또 해주시면. 제가 그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저에게 유학을 가겠다고 이제 그 추천서를 받으러 온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서를 쓰기 전에 면담을 하면서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말에 몰아서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 면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학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판까지 몰아넣다가 한꺼번에 학습하는 거, 뭐 성적을 딸 수는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좀 시간도 계획도 좀 하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도대체 이 지금 채팅과 유사한 이 Q&A 게시판에 이건 뭐냐라고 약간 좀 항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OT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건 저희 컴퓨터과학과가 처음이고 사실 대부분 교수님들이 지역 대학에 내려가셔서 오프라인 OT를 많이 진행들 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좀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이렇게 약간 조금 기능이 미흡한 그런 페이지가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컴퓨터 과학과의 현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9분의 교수님들이 모두 다 각 지역별로 담당 지역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물론 뭐 담당 지역만 가시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 교수님들께서 각 담당받은 지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출석 수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MT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회와 같이 얘기를 해서요. 뭐 학술 MT라든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MT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저희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경진대와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도 항상 있습니다.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름대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프로젝트화 시켜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고 출품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있는 이 한마당 축제에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 지금 졸업 논문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변 안 하신 분이 한 교수님 한번 해주시죠. 앞에 그 질문 중에 3학년 편입생인데 1, 2학년의 선수 과목을 꼭 수강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그 기존의 컴퓨터 쪽 전공을 하시고 또는 컴퓨터 쪽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편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으로 편입하신 학생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3학년에 개설된 과목을 바로 들어도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수강 변경을 통해서 1학년이나 2학년에 있는 기초 과목부터 조금씩 수강을 해 나가시는 것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어떻게 수강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추천 그 수강 과목 리스트는 학과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하셔서 본인이 컴퓨터 전문가이신지 아니면은 컴퓨터에 대한 이해는 조금 있지만 전공의 깊이가 좀 그렇게 깊지는 않은 상태라든지 아니면 전혀 컴퓨터를 모른다든지 그 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 과목을 넣어놨으니까 그 과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수강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병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과 게시판에 보시면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천 권장 교과목들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각 그 과목마다 교수님들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료실과 게시판을 좀 잘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한 학기 또는 뭐 전체 과정 이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 논문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런데 질문이 꽤 많지만 정해진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아까 누가 점심시간에 왜 OT하냐 배고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졸업 논문을 얘기할 정도면 아주 벌써부터 입학하신 분이 정말 열심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그런 질의를 올려놓으면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 답변을 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 같이 그 신편입생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오늘 OT는 끝내는 게 네.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1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배고픕니다. 이제 끝나가서 식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찌됐건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아주 유익한 학교 활동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 그냥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